예쁜 주원아, 지금부터 뭐 할 거라고 우리가? 비문학 할 거니까 문학보다 더 지루한 게 비문학이야, 그치? 앞타임에 충분히 졸았으니까 너 아까 문제 푸는 척하고 졸다가 볼펜도 놓쳤잖아. 안 볼 것 같지? 여러분들 여기 서 있으면 진짜로 다 보여요. 딱 유일하게 잘 안 보이는 게 지금 저 정원이 라인 네 번째 줄 조 라인이 살짝 가려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끔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거 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야, 디테일한 손동작도 다 보이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비문학 같은 거 강의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시선을 내가 못 보니까 집에 가가지고 CCTV로 다시 다 봐요. 물론 이제 좀 배속을 돌려서 보긴 하는데, 이 뭐 딴짓하는 놈, 이 양고추랑 아이스크림 처먹는 놈, 이거 다 본다고. 안 보지 않아. 근데 그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 수업 흐름이 너무 깨지니까. 그리고 사실 졸리죠. 어떻게 안 졸려? 안 졸려고 하는 거지. 너 내가 봤을 때 피부가 지금 탱탱해졌어. 콜라겐이 막 넘쳐. 충분히 이제 체력을 회복했을 거니까 졸지 마시고 봅시다. 몇 페이지를 볼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은 20페이지를 본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지문은 선생님이랑 같이 좀 읽고 두세 번째 지문은 여러분들이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수업의 맥락은 동일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던 내용의 이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거야. 그러니까는 결국엔 수업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올바른 경험치. 너희들보다 내가 좀 더 잘 읽겠지. 더군다나 나는 한번 수업 준비하고 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읽는 것만큼 매끄럽게 읽히진 않아요. 기준점을 저한테 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보다 국어 잘할 수도 있겠죠. 잘할 수도 있는데,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내 독해의 수준을 나한테 맞추면 안 돼. 대신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원칙을 적어드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는 상위 버전의 경험치를 보는 거고, 그 경험치의 그 독해의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좀 염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좀 연습하는 거고, 결국에는 트레이닝 자체는 내가 해야 돼. 그죠?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멘트가 뭘까? 머리와 눈을 일치시키셔야 돼. 실전에 들어가면 절대로 일치하지 않다. 무조건 눈이 빨리 가요. 눈을 느리게 한다라는 말은 내 사고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딜레이가 된다는 거지. 잘 생각해봐. 딜레이가 된다는 말은 내가 그 문장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의 반복적 독해를 통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미 우리의 마음 자체는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할 마음이 없어요.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눈과 사고를 딱 맞춰놓는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아무리 연습해도 눈이 앞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다면 평소에 연습해서 간격을 좁히셔야 돼. 알겠죠? 비슷한 말로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밀당을 잘해야 된다. 빨리 읽다가 느리게 읽다가 문제를 풀 때도 제끼 읽을까 풀까 밀당을 잘 하셔야 돼. 볼게요. 어제 강의했던 맥락을 이어서 할 겁니다. 내용의 연결고리를 파악할 거야. 그리고 어제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죠. 그냥 사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어제 말씀드렸죠. 그냥 문단 나눠버리세요. 다. 고사장 들어갔을 때 컴퓨터 들고 다 나눠버리세요. 지금은 뭐 나누시든 안 나누시든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봅시다. 선생님은 문단별로 안 가고 좀 이어짐으로 읽을 겁니다. 키가 크다. 왜 하필 저걸로 했는지 모르겠고요. 빨갛다와 같은 표현은 모호하다. 받아들일 수 있고, 참고로 보통 1문단은 좀 잘 읽히게 적어줍니다. 그 표현이 참되게 적용될 수 있는 대상들을 구분하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모호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 키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죠? 하필이면 이 문장이 저거라서. 주원아, 나는 키가 커, 안 커? 커. 왜 웃지?
옛날에 얘기해줬는데 옛날에 가온이랑 걸어가는데 그 자가용이 있었어요. 요거는 엄마 차. 마티즈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 차. 트럭이 있었어요. 저 권선 이동 동사무소 앞에 트럭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온이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아빠 차. 근데 요즘에는 우리 가온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응? 비슷한데? 이 새끼는 꼭 나 비하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나는 커 작아? 크다니까요? 경계가 분명하지 않죠. 여러분들 집합 배우나요? 수학 시간에? 예전에 그 집합에 규정될 수 없는 게 뭐야?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으로 만들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왜? 공집합이라서? 닥쳐. 경계가 이거 이 정도 이해하잖아. 예컨대 얘니까 버릴 겁니다. 그렇다고 그는 키가 크면서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 모순이다. 이해되죠? 나는 키가 크지만 크지 않아. 모순. 말이 안 되잖아. 하필이면 키 얘기를 하고 있어. 졸다가 일어나서. 모호한 표현은 애매한 표현과도 구별된다. 딱 봐도 느낌 오죠? 그죠? 자, 여기서 팁. 비교 정보는 차이와 공통은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차이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차이에 집중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공통을 신경 쓰는 거야. 세상에 어떤 학생이 양립형 비교 지문 나왔는데 차이를 못,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본능적으로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출제율이 높다는 점 알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저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읽진 않아. 제가 바라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조금 디테일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밑에 걸 적었고요. 이 문장이 눈에 들어올 거야. 그러면 애매한 표현이랑 모호한 표현은 같지가 않아. 나는 밤을 좋아하지 두 가지 이상의 뜻. 자, 애매한 표현 두 가지 이상의 뜻. 보통 이게 문학에서 중의성이라는 말, 동의의어 이런 거죠. 그죠? 이게 깜깜한 밤인지 먹는 밤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애매한 표현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고요. 애매한 표현이 지닌 문제는 지시하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해소되므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를 낳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별표 들어가는 거 알 거고요. 그는 키가 크다 같은 모호한 문장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라고 말해야 될 것처럼 여겨져서 문장의 진리치는 참과 거짓밖에 없다는 고전적 진리치. 요거는 상식입니다. 고전 진리, 고전 논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O 아니면 X야. 알겠죠? 이거는 상식이야. 고전 논리, 고전 진리라고 나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참 아니면 거짓이다. 중간항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배경 지식이야. 문장의 진리치는 참과 거짓 두 가지밖에 없다는 배경 지식. 고전적 진리치 원리와 충돌한다. 그러니까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라는 말은 할 수 없다. 그죠? 이의 모호성은 철학적 사유에서 제거되어야 할 언어 현상 인지에 관한 물음이 제기된다. 정확하게 읽어야죠. 여기까지 읽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여기까지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끝까지 정확하게. 제거되어야 한다야? 아니죠. 끝까지 읽어야죠. 제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니까 당연히 뒷내용은 누군가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거고 누구는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맞잖아. 자, 그러면은 핵심 키를 정리해 봅시다.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문단 읽은 다음에 연습하세요. 벌써 몇 번, 5번 이상 이야기하는데 머리와 시각을 일치시키는 연습은 메모 연습이야. 실전에 써먹고 안 써먹고 나중에 고민하고 일단 내 사고의 속도를 맞춰야 하는 게 먼저야. 알겠죠? 읽은 다음에 선생님처럼 아까 우리 소설하듯이 시하듯이 적으세요.
알겠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한 지문만 하시라고. 그럼 실력이 는다고. 난 한 지문씩 매일같이 메모했다. 손 들어봐. 한 명쯤은 들 줄 알았다. 손 들어줘 그냥. 고마워. 손 들어줘. 들지도 않아. 자 봐봐. 키워드 보이죠?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모호와 애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모호는 왜 발생한다? 경계가 글자가 좀 날아가듯이 쓸게 그냥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애매는 왜 생기는 거예요? 중의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할 때는 꼭 좀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중의성 때문에 생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잘 봐. 얘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그죠? 얘는 의미를 분명히 밝히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나는 깜깜한 밤을 좋아해 이래버리면 되잖아. 아니면 나는 군밤을 좋아해 뭐 이래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해결이 된다. 그죠? 얘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딱 봐도 지금 이 마지막을 보시면은 모호성을 물고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요놈 정보는 여기서 끝난 거라고. 그치?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요놈을 물고 들어가겠죠. 연결시켰을 때. 그래서 모호성의 제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다. 자, 이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밑줄 친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군의 이 말은 특정 무리의 이런 뜻인데 뭐 그렇게 눈여겨서 신경 쓸 만한 단어는 아니라고 보고요. 철학자들은 모호성이란 일상 언어가 갖는 결함에 해당하므로 모호한 표현은 철학적 사유에 부적합하다고 본다. 자, 여기에서 연결시킨 거야. 모호성 제거할래? 자, 여기서 몇 번 문단으로 이제 2번 문단으로 연결이 된 거죠. 여기서 2번 문단으로 연결될래? 그러면 당연히 제거할래는 제거하겠다, 제거하지 않겠다로 나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뭐 중립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자, 기억이라고 할게요. 일군의 철학자들은 얘는 뭐다? 이 모호성은 일상 언어가 갖는 결함이다. 일상 언어의 결함에 해당하므로 철학적 사유에 부적합하다고 본다. 이 말은 모호성이 배제된, 다시 말하면은 철학적 사유에서 제거될래? 철학적 사유에서 부적합해. 그러니까 모호성을 뭐 해야 돼? 배제해야 돼. 이 말이잖아. 연결을 시키시라고요. 문장의 정보를 연결을 시켜라. 따라서 뭐 해라? 제거해라. 배제해라. 철학적 사유에 놓지 말아라. 그것이 배제된 이상적 언어를 개발하여 고전적 진리치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 제거해서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상적 언어로 해결을 할 거야. 그러면은 고전 진리치가 만들어질 거래. 됐죠? 그러니까 모호한 표현 다 제끼래. 필요 없대 그런 말. 그런 말 다 필요 없대. 다 제껴버리래. 여기에서 별표 들어가죠? 모호성을 요낱말 눈에 들어오죠? 연결된 거죠. 제거할래? 기억? 나는 제거할 거야. 연결, 니은. 아니야. 조금 위로 쓸까? 나는 뭐 할 거야? 수용할 거야. 됐지? 수용하려는 철학자들은 일상 언어의 결함이 아니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일상 언어의 결함이 아니라
부정확성을 뭐 하려는 거래? 회피하려는 것에 대한 산물이다. 부정확성 회피의 결과다. 모호한 표현을 피해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면, 그러니까 봐봐. 모호한 문장을 연결시켜봐. 잘 봐. 얘네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연결시켜야 돼. 얘네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모호성이 왜 생겼다고 본 거야? 부정확성을 뭐 하려고? 부정확성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야? 모호성이 생긴 거래. 차라리 이게 낫대. 모호성을 안 쓰면은 부정확성 회피하려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성을 안 쓴답시고 모호한 표현을 피해서, 다시 말하면은 정확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은 부정확성을 표현하는 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는 부정확성을 피하기 위해서 모호성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거야. 부정확한 게 더 나빠, 이 말이야. 연결시키셔야 돼. 오히려 그러니까는 얘는 이 부정확성을 쓰는 것이, 모호성을 쓰는 것이 오히려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부정확성 회피의 결과다. 그러면서 오히려 무엇이라고? 현실 문제를 규명하는, 드러내는, 규명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이 모호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정확해져. 그게 더 문제야. 차라리 모호성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연결을 시켜봐. 모호라는 게 있고 애매라는 게 있어. 얘는 약간 비교 스파이 정보로 툭 친 거죠. 얘는 그러면 뭐야? 100% 출제합니다.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삐져나온 정보가 있으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연결을 시켜보면 모호성이라는 건 경계가 불분명하고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거해야 되니? 제거해야 돼. 아니야, 제거할 필요 없어. 그러면은 흐름이 이렇게 온 거죠. 얘는 뭐야? 삐져나온 거지. 얘는 무조건 출제돼.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면 되겠죠? 더군다나 특히 19번 발문 자체에 모와 애매를 어쩌고 저쩌고 해보시오라고 나왔기 때문에 포지션이 금방 보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19번 시작. 현우야, 풀었어? (19번) 19번 풀라고 이 새끼 뭐 지금 다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풀어? 아이씨. 자꾸 너가 그러니까 이씨. 학원 분위기 안 좋다고 망한다고 소문도. 야, 너 여기 유튜브 찍고 있는데 올라와서 아닙니다. 저는 성적이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해주고 내려가. 넌 올라오면 안 돼! 허위 광고야, 네가 올라오면. 얘는 나를 비하할 때만 웃어. 다른 농담을 할 때는 뭐요? 그러다가 나는 키가 커 그러면 헤헤헤 이러면서. 봐. 이거 웃긴 놈이네 진짜. 야, 너 예비고일 개강할 때 2명 있었어. 너랑 어떤 여자애랑. 3년을 가서. 야, 이 정도면 가족이야. 뭐, 세인아, 남 얘기 좀 듣지 마. 현우야, 몇 번? 야,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대충 껴 맞춰지죠. 포인트가 뭐냐면, 2가지입니다. 비교의 삐져나옴은 출제. 2번째,
아까 좀 칠판을 좀 너무 성급하게 지웠는데 키가 있죠. 키. 키 경계의 유무 뭐 이런 거. 키를 잘 찾으려고 풀어보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문단을, 이 문단 끄트머리를 보시면은 이들은 이 모호성을 수용하려는 철학자들은 모호성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연결 두 가지로 나뉠 거야. 그래서 의미론, 어제 우리 데카르트 할 때도 뭐 의미론, 뭐 퍼트넘 의미론 이런 거 좀 나오긴 했는데 3문단으로 다시 연결시켰을 때 3문단에 모호성을 수용하는 게 상위범주가 된 거죠. 얘네들을 둘로 나눈 거죠. 연결시키면 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모호성의 원인에 따라서 둘로 나누는 거지. 두 가지로 나눈다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의미론적 입장이 있는 거고요. 조금만 위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인식론적 입장이 있는 건데, 이때 순간적 센스를 발휘해서, 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평소에 살짝 연습했었던 도식으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편안하게. 의미론적 입장은 수로가, 자, 집중해. 잘 들어. P면 Q이다, 수로, 이런 말 나오면 약간 논리성 문장이죠. 잘 들어. 4등급, 5등급 학생들 잘 들어. 절대로 이해 못 합니다. 적당히 이해될 겁니다. 그건 이해한 게 아니야. 왜 그럴까? 논리라는 것은 적당히 이해한 거랑 이해를 전혀 못한 거랑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아요. 논리라는 것은 정말 오밀조밀하게 정보의 퍼즐이 맞춰져야 되잖아. 근데 내가 적당히 이해했고 적당히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은 레고를 조립하는데 설명서의 순서를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는 몰라. 그럼 완벽한 레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죠. 문제를 틀려. 알겠지? 근데 학생들이 적당히 이해하니까 조금 애매하지만 적당히 이해하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뭉개지는 현상이야. 알겠니? 메모하세요. 전체 메모하라는 말까지는 안 할게. 하지만 뭉개지는 상황은 반드시 메모해야 돼. 무조건 뭉개집니다, 이거는. 의미론적 입장은 수로가 실제를 표상하는 과정에서 모호성, 자, 모호성의 원인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죠? 의미론은 모호성의 원인이 뭐라고 본 거야? 수로가 실제를, 글자가 좀 날아가죠? 좀 이해하시고, 표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대. 이 문장이 모호성의 원인으로부터 파생되는, 연결되는 문장이라는 점 이해하시고, Q이다라는 수로는 이른바 외연으로 일컬어지는 집합을 지칭하는데, 얘가 뭐래? Q래. 얘는 뭘 나타낸대? 외연이래. 그리고 일종의 뭐래? 집합이래. 이 집합에 포함될 대상을 구분하는 경계불분명은 지금 화면에 올릴 수 없지만 1문단의 모호의 연결고리지. 이 모든 지문은 모호로부터 파생되는 거고, 모호의 가장 근본적인 정보 키는 경계의 뭐였니? 불분명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정보가 이어지는 거잖아. 그죠? 이 집합에 포함될 때 대상을 구분하는 경계가 불분명한다. 포함시 경계 X라고 할게요, 그냥. 불분명 쓰기 귀찮아서. 이 입장은 세 개의 존재하는 대상들이 각기 세 영역 중 하나에 속한대. 지칭함이 분명한 대상들의 긍정, 지칭하지 않음이 분명한 대상들의 부정, 지칭함이 모호한 영역의 경계. 정리해야겠죠? 그죠? 자, 얘네는 세 집단으로 있대요. 긍정외가 있고요. 부정외가 있고요. 경계외가 있어요. 그대로 메모. 긍정적 외면은 뭐야? 지칭이 뭐 한 거? 분명한 거. 그죠? 얘네는 지칭 아님이 분명한 거. 다르죠?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경계적 외면은 지칭이 모호한 거. 이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모호한 수로를 사용하는 것은 권위를 가진 누군가에게 이들 외연 간의 경계를 잡아 모호한 수로는 모호한 것은 경계적 외연인데 그게 불분명한 거야.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경계를 규정하면 다시 말하면 불분명을 해결하면 얘네들에 걸려있는 애들을 모호, 경계 불분명, 연결 얘를 경계를 분명하게 해결하면 여기 한 여기로 올라가겠지. 그죠? 재량권을 주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쩌고 저쩌고 경계를 잘 봐. 분명히 했다. 연결시켜봐. 경계가 불분명할 때 모호성이 발생하는데 누군가에게 어떤 권위자라고 할게요. 그냥 권위자에게 경계를 해석할 수 있는 경계를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면 경계가 어떻게 된대? 분명하게 된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얘는 권위자로 뭐 하겠다? 해결하면 된다. 거꾸로 가봐. 권위자로 경계모호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의미론적 입장에서는 모호성을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 모호성을 받아들이는 애들은 의미론적 입장인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쭉 이야기하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이 경계모호가 문제인데 권위자가 해결하면 되니까 우리는 모호성을 받아들여도 돼. 지문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이어진다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비문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 하셔라. 메모하셔라. 메모하셔라. 노력하시고 연습하시면 되죠. 자, 아까 두 군데로 나눠진다 그랬고요. 이번에 인식론 나오는 거죠. 인식론적 입장은 언어 공동체의 수로가 서술어가 얘는 수로가 사실 집중 정확한 경계를 갖는 외연을 지칭하는데 개인들에게 느껴질 뿐이다. 다시 말하면 얘들은 경계가 모호하다 그랬죠. 얘들은 그게 아니라 경계가 뭐하다? 명확하다. 그러나 개인의 오류가 있는 거다. 그러면은 조금만 생각해 볼게. 의미론 애들은 세 가지라 그랬지. 인식론 애들은 몇 개일까? 인식론 애들은 두 개인 거야. 안 나오긴 했는데 왜? 경계가 명확한 거야. 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한 게 없는 거라고. 그지? 그 이유는 언어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언어 사용의 경향성을 개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연결. 개인의 오류가 발생한다. 왜? 언어적 경향성의 이해 부족이야. 사람들이 그 표현을 잘 이해 못하는 거래.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설명하자. 이해가 안 되면 얘가 나오죠. 예를 들어 개인들은 키가 크다라는 수로가 지칭하는 외연의 경계가 170 수업이 힘들어지네. 170cm 읽기가 싫지? 알지만 그 지점이 정확히 어떤 지점인지 모른다가 대충은 아는데 정확히 모른다고. 그죠? 그러면은 언어 경향성의 이해 부족이라는 말은 그 지점, 그 경계선에 그 경계가 명확한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라고. 그죠? 그 지점이라는 말을 연결시켰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주면 돼? 경계. 자, 어떤 사람의 키가 있어. 얘가 키가 뭐야? 170이야. 딱 175야. 그럼 170의 경계를 넘어가니까 키가 큰 거라고. 그러니까 그 지점, 그 경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경계가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왜 우리가 경계를 모르는 거야? 이 입장에 따르면 왜 경계를 모르는 거야?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는 개인의 오류야. 사실은 경계는 명확해. 그러니까 우리가 모호성을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결국엔 다 연결이 된단 말이지.
모호성은 사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용 과정 X가 되죠. 아까 사용 과정은 어디에 있어? 여기서. 이거를 사용 과정이랑 또 연결시키면 되겠죠. 의미론이 얘네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언어 사용의 경향성에 대한 무지 이거죠. 경향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다시 연결시켜서 경향성에 대한 무지로부터라고 표현을 바꾼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도 참과 거짓을 찾을 수가 있죠. 정확한 거라니까 얘네들은. 그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니? 자,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자, 일단 정리를 하자. 눈과 머리의 속도를 맞추는 방법이에요. 이걸 하셔야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문단을 정리하면서 문단에서 연결되는 느낌을 찾으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문제풀이의 수월성도 좀 느껴봐야 되는데, 사실 21번 문제는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조금 해설도 조금 애매하고 좀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풀어는 볼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문제 있으니까 지문 독해가 끝났기 때문에 한 4분 정도만 재서 풀어볼게요. 시작.
18번. 윗글을 통해 적절한 것은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수로의 외연은 지금 칠판을 좀 지울 수밖에 없었는데 대상이 아니라 집합이었죠. 아까 선생님 필기한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렇게 키워드로 좀 보실 수 있다. 답만 조금 간단히 확인해 보면은요. 4번 선지 인식론 위치 포인트 잡죠. 인식론은 왼쪽 아래쪽 왼쪽 아래. 우리가 모호한 표현이라 일컫는 것은 본래 모호하지 않는다. 자, 그게 무슨 말이야? 인식론은 이거잖아. 이 모호성의 원인이 뭐였어요? 키워드가 경계 불분명이었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인식론은 경계가 사실은 뭐하다? 명확하다. 단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다.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한 것처럼 볼 뿐이다. 그러니까는 인식론적 입장에서는 모호한 표현이라는 것은 본래 모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확인을 하면은 왼쪽 아래 문단, 자, 우리가 공부했던 연습 조금만 해볼까요? 알고 인식론적 입장, 자, 위치키 18번에 4번 선지 출제자가 원하는 거 모호하다고 느껴지는 거 요거죠. 근데 요 문장의 포지션을 보니까 여기에 바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호하다고 느껴진다. 바트니까 앞뒤가 완전히 반대가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요 문장 자체는 사실은 모호한 것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내용적으로 봐도 모호성은 경계 불분명 연결시켜 봤으니까 얘는 경계 명확. 다시 말하면은 사실은 모호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 이제 그러나를 연결을 가지고 조금 생각하셔도 되고. 됐죠? 19번은 아까 풀었고요. 20번은 자, 이 문단 답만 좀 확인할게요. 꼼꼼하게 다 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밑줄친 기억은 여기 있습니다. 20번에 1번 모호성이 포함된 일상 언어도 결함을 갖출 수는 없다. 일상 언어는 결함이 이건 뭐 설명 안 돼. 해당된다고 나오죠. 위치 보고 풀면 될 것 같은데 일상 언어의 위치키 보고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번이 마음에 걸려도 2, 3, 4, 5번을 확인하다 보면 찝찝함이 생겨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처럼 포인트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냥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푸는데 3번이 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4번과 5번 선지를 보는 것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확정이 된다면 넘어가시는 거고요. 불안감이 있다면 4, 5번을 보는 거지. 그냥 찾기 뭐 기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할게요. 5번 선지 인식론적 입장에 따르면 두 번째 줄 경향성을 완전하게 알지 못해도 그렇죠. 우리가 개인의 이해 부족, 경향성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도 참과 거짓 중에 하나는 맞아. 우리가 모를 뿐인 거라 그랬잖아. 5번 오케이. 참고로 이렇게 설명을 하나만 얹어 볼게요. 답을 정확히 모를 뿐 요게 지금 21번의 5번 선지죠. 그대로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마지막 문단의 선지 활용률은 매우 높다. 꼭 기억해. 마지막 문단의 선지 활용률은 매우 높다.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 4번 선지 인식론 똑같은 인식론 그죠? 두 번째 줄 경계가 있음을 알지만 그 시점을 정확히 못한다. 한 지점이라는 말을 재진술 얘를 뭐라고 바꿔버리면 돼. 경계라고 알지만 그 경계의 지점이 우리는 잘 모른다. 됐죠? 이 정도까지는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3번 선지도 이거는 뭐 경계적 외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까 칠판에 적었었고 그치? 잘 기억해봐. 긍정외연, 부정외연, 경계적 외연. 요 경계적 외연이 문제였던 거잖아. 그래서 요 경계적 외연을 누가 해결할 거야? 권위자가 해결할 거였지. 그죠? 요거잖아. 이 경계 뭐 얘가 문제잖아. 누가 해결할 거라고? 아까 법관을 예를 들었죠. 이제 선생님 권위자라고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몇 번 선지? 2번 선지. 지금 내가 말한 게. 됐죠? 이 문제가 1번인데 선생님도 사실 이 문제 틀렸어요. 답이 1번입니다. 여기서
별표 쳐놓고 나도 물음표 박아놨거든? 이게 뭐 억지로 맞췄으면 맞춘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1번 잘 모르겠어가지고 2, 3, 4, 5번 아니라서 1번.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서. 강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번 선지를 뒤에 아이씨 모르겠는데 해설을 읽었는데 해설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중에 한번 해설 보세요. 갑자기 해설이 막 설명하다가 설명이 안 끝났는데 그래서 1번 딱 이러고 나와. 아 진짜라니까. 읽어보세요 나중에. 같이 볼까? 5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봐봐. 21번에 51페이지 해설 왜 안 나와? 51페이지에 그러니까 52페이지에 나오네요. 21번 보기 설명 말고 밑에 정답 설명 음영 처리된 거 있죠. 자 보자. 의미론적 입장과 인신업적 입장 모두 모호성을 수용하려처럼 맞아. 수용하려는 거에 있어서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 둘로 나눴죠. 맞아. 먼저 의미론적 입장에 따르면 수로가 지칭함이 모호한 쭉 네 번째 줄 경계적 외연에 있어 권위자가 해결할 수 있다. 맞아. 이거 다 했어. 여기까지. 가령 법관 요거 예시니까 넘어갈게. 밑에 줄에 인식론적 입장에 따르면 개인이 무지할 뿐이지. 맞아. 우리가 이해 못한 거야. 외연을 결정하는 경계성은 존재해. 맞아. 쉽게 말해서 경계적 외연은 없고 긍정이나 부정밖에 없다 이거야.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좋아. 따라서 문장을 따라서 의미와 인식론은 모두 인간이 아닌 것이 하루아침에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못 받아들인다. 해? 그러니까 잘 설명하다가 아까 그 문제 봐봐. 21페이지 21번. 잘 설명하다가 1번 선지가 그래서 틀렸대. 뭐지? 뭘 중간에 빼먹었잖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솔직히 이런 강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껴맞추면 지금 그 설명에 해설이 나온 게 이거거든요. 껴맞추면 이 새끼들 똑바로 좀 만들지 쌍놈 새끼들. 인간이 아닌 것이 하루 만에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참으로 얘네들은 이거를 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권위자가 딱 정해놓으면은 그치? 아니야. 권위자가 정하면 돼. 태어나는 그 순간이라고 권위자가 경계선을 딱 정하면 인간이 될 수 있어. 참으로 받아들이기 아니야. 거짓말이야. 권위자가 정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인식론적 입장에서는 될 수 있어. 그 경계선이야. 거기가 경계선이야.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경계선이 있으니까. 그치? 요렇게 이제 설명은 하겠는데 되게 억지스럽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4번, 5번 선지 정도까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21번 느낌의 요런 느낌의 문항은 6월, 9월에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2, 3, 4, 5번 연습하는 정도로만 그렇게만 해봅시다. 됐죠? 자, 정보를 계속 연결시킨다 기억하시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22페이지 이거 건전지 꼭 하세요. 나중에 이거 수능에 나오면 나 또 쇼츠 찍어. 난 카르텔이니까 이 말하면 안 되는. 내 조교수한테 그 얘기를 안 해서 삐 처리해달라고. 아이씨. 꼭 푸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이제 선생님이랑 독해 과정은 트레이닝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건데 24페이지 그러니까 26페이지부터 이제 26번 26번 문항부터 잠깐 보면은요. 간단하게 방향만 좀 잡아 드릴게요. 휴대용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전지는 막 이야기 나와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걸 다 기억하려는 거야. 절대로 여러분들은 기억 못합니다. 절대로 기억 못합니다.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내용 정보 메모를 하시든가 아니면 기억은 해야지. 이 문단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잠깐만 30초만 드릴 테니까 속독으로 읽어봐. 1문단만, 1문단만. 읽었니? 뭐 얘기하니? 그걸 이제 좀 멋있게 이제 해야지. 정확한 단어로 규정을 해야 인지가 잘 되는 거야. 그렇지, 구성 요소. 그러면은 사이드에다가 적어버리시면 돼.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아 무슨 말인지 정보가 너무 많아. 하지만 구성이야. 그러니까는 나는 구성을 일일이 설명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올라가서 양극판, 아, 더 있었지? 아, 음극판, 아, 그 다음에 뭐 있었더라? 전해질, 어디 가서, 분리막? 이렇게만 체크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고사장 들어가면 샤프로 풀죠. 막 처음 밑줄 그으면서 한 4줄, 5줄 넘으면서, 이렇게 될 거야. 포기,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나름대로 잘 막 밑줄 긋고 하셨을 거야. 그죠? 근데 정보가 많잖아. 구성이라고 쓰시고 지우개로 다 지우세요. 밑줄 긋은 걸. 밑줄 긋은 걸 지우고 선생님만큼만 체크해. 그래야지 나중에 어디 갔어? 26번에 1번 선지 양극판. 이런 게 잘 보이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차피 기억을 못해. 기억 못하는 걸 기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문의 연결을 막아버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2문단, 3문단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과정 나와요. 우리 약속했죠. 과정은 반드시 뭐 할 거야? 반드시 메모할 거야. 이건 약속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방전 나오고요. 여기엔 충전 나와요. 요게 좀 보이셨으면 좋았는데 그냥 미리 보여드릴게. 방전 과정과 충전 과정은 통법상 어떤 과정이겠어? 역산 과정이겠지.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고 참고로 이건 배경 지식이야. 산화의 역산이 환원이에요. 전자 잃는 게 산화. 나보다 더 잘 알겠지 니네가 그거는. 됐니? 그 다음에 좀 이따 물어볼게. 이건 내가 선생님의 지문 꼼꼼하게 안 읽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스파이라고 적을 거야. 왜 적는지 물어볼 거야. 왜 적었는지 물어볼 거니까 신경 써보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알겠지? 그리고 27번 문제가 딱 육모에 나왔던 문제야. 구모는 아니에요. 딱 육모에 나왔던 문제고요. 레벨링을 따져보면 딱 이 지문만큼만 정확하게 이 정도 지문의 수준만큼만 육모, 구모에 나왔어. 더도 덜도 말고 딱 요만큼만. 좀 진짜 수능 시험지라고 생각하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번 수능이 딱 요 정도 수준일 것 같아. 진짜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 요거 충분히 드릴 거야. 충분히 드릴 거니까 메모하세요. 알겠지? 왜 충분히 드릴까? 실전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 내가 덤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알겠니?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두 번째 지문 34, 38번 문항, 그러니까 28페이지에 있는 지문 있죠? 시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는 조금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좀 시간이 아쉬운데. 자, 앞지문이 7분이고 28페이지 지문이 11분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3분 정도를 더 드릴 거야. 그러니까 20분 정도 재드릴 테니까 과학지문 먼저 하세요. 알겠지? 과학지문 먼저 하세요. 대신에 잠깐만 마우스 어디 갔니? 타이머 어디 갔니? 타이머 어디 갔니? 아씨 안 보여. 잠깐만. 그러면 시간을 20분 정도 재드릴게요. 20분. 안 보여. 저기 노안이 왔나, 씨. 20분 정도 재드릴 텐데, 한 10분 정도까지는 과학지문 하시고, 10분 좀 오바되면은 그냥 28페이지는 좀 넘어가세요. 알겠지? 10분 정도 안에 소화할 수 있으면 돼. 됐니?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힘 빠져, 이 새끼야.
24페이지, 28페이지인데 10분씩 배정해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과학지문 10분보다 더 빨리 하는 건 상관없어. 알겠지? 과학지문을 덤벼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해볼게요. 시작.
대부분 다 하셨네. 얘는 뭐야, 얘? 지금 봤네. 예. 조금 못하신 분들도 잘 보자. 우리가 지금 20분을 쟀죠. 그죠? 메모하면서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잘 봐봐. 24페이지 지문길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화면을 바꾸면 좀 오래 걸리니까, 9월 모평에 있었던 저울 지문이랑 길이가 어떨까?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인터넷 선거, 그게 정약용 지문보다는 조금 짧은 감이 있는 건 맞아. 하지만 20분 안에 어지간히 소화를 하셨다면 한 25분 정도면 충분히 두 지문 정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문을 읽어나가는 어떤 부드러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비문학에 배정되는 시간을 35분으로 놉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아도 25분에 두 지문 했네. 결론은 육모와 구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속도가 느릴 수 있는 거라고. 수능의 결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그 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 그지? 좀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말씀이야. 집에 가셔서 6월 모평 시험지랑 9월 모평 시험지에 과학지문 2개 비교해 보세요. 얘랑 큰 차이 안 납니다. 진짜로 큰 차이 안 나요. 결이 바뀌었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능에서도 내가 뭔가 어색했다라는 말은 이제 그건 잘못된 말이야. 6월과 9월에서 충분히 수능의 결을 보여줬잖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 지문, 여기에다가 데이터 지문 딱 얹어도요, 그 10분 아니면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자. 지금 같은 수능의 패턴에서는 비문학 세 지문 35분 충분히 가능해. 한 가지를 노력해야죠. 눈의 속도와 머리의 속도를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메모하세요, 메모. 자, 지금 지문을 꼼꼼하게 읽을 수는 없어서 몇 가지, 아까 1문단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요. 2, 3문단은 미리 말씀을 드렸죠. 메모. 그리고 메모해 보셨으면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충전과 방전이 산화와 환원의 역산으로 가죠. 방전 같은 경우는 산화에서 환원으로 가고요. 충전 같은 경우는 산화에서 환원으로 가고요. 그런데 뭐가? 얘는 음극이 산화돼서 양극이 환원되는 거고, 얘는 양극이 산화돼서 음극이 환원되는. 이 매칭 정도는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과학지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결 읽기보다는 내용 정리 쪽이 조금 더 중요한 성향이 있지. 27번 문제 보면서 하셔도 되겠죠? 현우야 몇 번이야? 요거. 이거 방향이 바뀌었죠? 이거 메모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굳이 내가 설명 안 할게. 그 다음에 26번에 직접 접촉. 직접 접촉이라는 말 한 군데밖에 안 나와. 1문단 아래쪽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그 1문단의 정보가 많았더라도 대충 읽어도 분리막이잖아. 야, 음극양극이 씨발 다 붙어있으면 지인데. 이건 상식이잖아, 상식. 26번에 2번도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죠? 28번만 우리가 확인할 건데요. 마지막 문단의 출제율도 높고요.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28번 문제를 잘 봐. 가에 대해 구상한 내용이야. 안전장치에 대해 구상한 내용이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디까지, 이거 다 기억 못 한다니까? 1문단에서 했었던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얘 뭐구나? 단점이죠.
그럼 요 안전장치는 요 단점을 뭐 해야 돼? 해결해야죠. 되게 단순한 거야. 뒤집으면 돼. 문제와 해결은 양면적 뒤집기거든. 이 정도는 우리가 이용하자.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생각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문제가 보여요. 답이 보입니다. 어떻게 사고하는가가 보이면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가 아직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게 연결하면서 머리와 눈을 맞추시고 문학 같은 경우는 순간적 주관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틀을 유지하시면 돼요. 장담컨대 원리와 나 사실 국어 강사가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원리와 법칙이라는 것은 국어 영역에서는 원래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어떻게 글을 원리와 법칙대로 읽어.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게 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어 시험을 공부하는 거고요. 시험은 충분한 기술적 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고민하시면 된다고. 봐봐. 아까 했던 말 다시 해볼까요? 열을 발산하는 게 문제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열이 발산 안 하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해질은 불이 잘 붙는데 불 잘 안 붙게 하면 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안 된대. 온도를 낮추면 되겠죠. 강한 충격으로 터진대. 충격을 안 주면 되겠죠. 또 높은 전류가 가해주면 터진대. 전류를 낮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끝났네. 이렇게 읽는 거야. 이 원리만 안 달면은 28번에 1번 전해질 키워드 전해질은 쉽게 가열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돼. 왜? 가열되면은 터지니까. 2번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대. 왜? 온도 높으면 안 되니까. 4번 압력을 낮춰야 된대. 왜? 강한 충격을 압력 상승하면 터지니까. 너무 쉬운 문제지.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요. 여러분들 육모, 구모가 이 수준밖에 안 됐어. 사실은. 근데 우리가 좀 사실은 내가 잘못 가르친 거지. 그래서 망하나? 우리가 이제 선생님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과학 지문은 좀 어려우면 일단 제껴라. 그래. 내가 잘못 가르쳐. 그동안 즐거웠고요. 얍떡 떡볶이집을 차릴 거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래, 제끼지 마, 이제는. 여러분들 20분 만에 2지문 했잖아. 조금 빠듯하더라도 했잖아. 일단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거라고. 알겠지? 제끼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시간 투자해서 메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좀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다. 어디서 줄일까? 선택 영역에서 혹시라도 15분 오버타임 걸리시는 분들은 거기서 줄이셔야 돼. 선택 영역은 무조건 13분이야. 그리고 문학에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고. 됐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빡빡해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선생님이 요 다음 타임 학생들 강의할 때 요 지문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할 이건가? 요 다음 타임 강의할 때 요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그거 강의 찍어서 올려드린 건데 강의 내용 구성을 동일하게 맞추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잡을게요. 어차피 우리가 뭐 계속 비문학 독해 연습을 할 거니까.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한대. 여기서 뭘 조심했어야 될까?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한대. 그러면 선거운동이 뭔지를 이야기한 거고. 그죠? 그리고 딱 봐도 느낌 와야죠. 요보, 뿌삐삐삐뚜. 미안, 잘못했어. 야,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잘못했어. 야, 빨리 바꿔! 여기까지가 선거운동 이야기했고, 얘는 딱 여기 와야 돼. 요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니까 처벌받아, 안 받아. 그게 37번의 다를 보세요, 다. 2007년에 유권자 C가, 그냥 나는 2007년 대통령은 누구지?
그냥 이 정도로 하자. 뭐 학원도 망하는데 그냥 정계에 진출해야지 뭐. 이정우 대통령 후보 왜 웃어? 나도 대통령 출마 자격은 있어. 무소속으로. 야, 너 20표는 얻겠지. 에이, 나 안 찍을 거야? 그거죠. 우리 가족 미르 안 되는구나. 엄마는 나 찍게. 자신 없어. 얘는 단순 의사표시기 때문에 37번에 다의 이 C, 유권자 C는 처벌받아, 안 받아? 처벌을 안 받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요렇게 해서 삐져나온 이야기잖아. 선거운동 이야기하다가 선거운동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도가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마음만 급하네. 여기에서도 계속 연결시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 반응도만 좀 이야기할게. 2011년까지만 해도에서 반응이 와야지. 이거 100% 어떻게 될 거야? 바뀝니다. 그래서 2011년 말에 이제 위헌으로 넘어왔어. 그러니까 기억에 정보 연결이 되는 건 좀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하나만 더 볼게요. 아이고. 마지막 문단 하나만 더 볼게요. 법지문 읽을 때 요거 조심하셔야 돼. 의견이 뭐 되는 거야? 제기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법으로 명문화된 것이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 다른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법지문에서 뭐뭐가 제기되었다라는 말은 그것을 법조항으로 명문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게 37번에 다를 푸실 때 막 이야기했는데 얘는 위법성 이 다는 이 유권자 B는 위법성 조각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 제기만 된 거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37번의 유권자 B의 정보를 읽을 때 여기까지 정보를 매칭을 시키려고 했다. 진짜 잘 읽은 거야. 이거 매칭조차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스스로 갑자기 저 이상한 의성어는 뭐야? 여기까지 매칭 시켜보려고 하셨다. 진짜 잘 읽은 겁니다. 걔는 이제 뭐만 하면 돼? 이 제기라는 의미성 파악만 이제 딱 기억하면은 그다음부터 문제 풀겠지. 그죠? 이해됐니? 그러니까는 37번에 나에서 이 유권자 B는 처벌받아야 돼. 위법성 조각 사유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셨으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수능 고사장 들어가서 이제 맞추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좀 시간이 빡빡해서 몇 가지 포인트만 잡고 좀 아쉬운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요 지문 34번부터 38번 지문은 되게 유의미한 소재야. 알겠지? 왜 유의미할까? 진짜로 농담이 아닙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에 뭐가 돼? 유권자가 됩니다. 누구는 이제 큰일 났어요. 40면포가 지금 공중에 떴습니다. 되게 유의미한 지문이야. 요거 수특 137쪽이래. 어차피 뭐 데이터도 안 읽는 것들이. 꼭 읽으세요. 알겠죠? 야, 영상 찍으면 끊으면 나가, 이 새끼야. 너 이제 카메라에 찍히잖아. 자, 가자. 야, 영상 안 끊었는데 막 나가면 뒤통수 다 보여, 윤서야.